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 경매멘토 이원일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탁 대출 받은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전개 과정을.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창동 빌라에 대해서 신탁 대출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죠? 그거는 우리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표 작성할 때 대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하죠. 70이나 80이나 때로는 60이나 이런 걸 산정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대출 금액을 잡고 그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80% 잡았어요. 낙찰가의 80%. 그래서 80% 대출을 받는 걸로 목표를 잡고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법원에 가시면 낙찰 받고 나오면 명함을 막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죠. 그분들 명함을 다 모으고 내 전화번호를 막 알려줘요. 그럼 그분들이 막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쨌든 거의 한 30군데 이상 정도의 명함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내 낙찰 사건 번호랑 해가지고 최대한 대출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걸 문자를 뿌리면 답변이 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정도 대출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원래 80%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하고 통화를 하면서 문자와 답변을 하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80% 낙찰가 80%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은행에서 80%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4% 미만으로, 이자율이 4% 미만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1금융권에서 받아본 거는 기업은행밖에 없는데 하나은행에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류 보냈더니 나중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다른 데 찾아봤죠. 다른 데 찾아봤더니 일반 경락대출하고 뭐 신용대출하고 뭐 매매사업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대출이죠. 신탁을 했더니 신탁은 수수료가 나오죠.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신탁 수수료 100만 원을 딱 내면은 제가 그거를 100만 원을 다 한다고 했습니까? 좀 깎았겠습니까? 네, 좀 깎았습니다. 얼마를 깎았는지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말씀하시기엔 좀 그렇고 좀 깎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또 그쪽에 신탁대출을 받기로 하고 어저께 자서를 하러 갔다 왔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안양. 아유, 이제 다른 지방이 아닌 게 다행이죠. 어쨌든 안양까지 안양 원예 농협 관악지점 뭐 이렇게 있었어요. 명함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어디다 놔뒀는지 어쨌든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신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대출 알아봐주는 그 분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그쪽 신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하고 신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직원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행에 가서 자서를 하는 거죠. 일반 경락대출도 은행 가서 내가 자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탁으로 한다면 서류가 더 많아져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서류를 뭘 갖고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서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솔직히 제가 글로 막 써가지고 지우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다르게 깨끗하게 쓸까 하다가 그냥 제가 또 이게 날 것을 좋아하잖아요. 날 고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뭡니까? 이 서류를 준비해. 인감두통, 등본두통, 초본두통, 과거 주소가 나오는 거. 그러면 이사를 많이 났으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국세 완납 증명원. 이거는 그 기계에서 뽑으면 요즘에 그 기계 있죠? 기계에서 뽑으면 바로 나오고 그냥 이게 창구에서 뽑으면 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20분 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 완납 증명원 3통. 이건 신탁용으로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서류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매사업자 4번. 매매사업자 냈죠, 제가. 그죠? 카드 사용 확인서. 이게 연말 전산용으로 한 장. 신용카드 사용했으니까.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요런 것까지. 요거는 어떻게 해죠? 요 전화번호 여기 적힌데 해가지고 팩스로 바로 보내달라고 하고 카드도 팩스로 바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은행 팩스로. 최근 1년치, 그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영수증 있었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그죠? 지급 기한 통지서 있어야 되고
인감도장 꼭 가져가야 돼요. 인감도장, 그 다음에 신분증. 요렇게 이제 됩니다. 요거를 뽑으려고 제가 아침 일찍 저기 주민센터에 갔어요.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본, 초본, 국세 완납 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원. 여기까지 다 뽑았고, 매매사업자는 제가 있으니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됐고, 가는 길에 카드 사용 확인서하고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요거는 이제 전화해가지고 직접 그쪽으로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고, 입찰 보증금 영수증하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는 제가 가지고 갔고, 인감도장 신분증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간 거예요. 안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도착을 했더니 등본은 2통이라고 그랬더니 한 통만 있으면 되고, 인감은 한 통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감은 한 통 더 있어야 되고, 초본은 됐고, 그리고 이제 국세 완납 증명서 이게 있어요. 국세, 이게 납세 증명서거든요. 국세청에서 하는 국세 완납 증명서인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뒤에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갈 서류는 뒷자리가 다 나와야지 이제 검색이 된다고. 저는 그냥 뽑아주는 대로 갔는데, 그래서 다시 그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또 뽑아왔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지방세 완납 증명서인데,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나온 거죠. 잘 됐고, 주소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부동산 신탁이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 뽑을 때 그 주민센터 직원에게 꼭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탁 등기용이다 해가지고 체크되고, 신탁 등기할 때 그 물건의 주소지가 꼭 나와야 된답니다. 꼭 나와야지. 그 은행에서 저한테 요구한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소지가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어이없는 게, 해당 없음 한 다음에 부동산 신탁 등기 물건에 한함 요 가로친 글씨가 없어야 된대요. 아니 좀 있으면 어떠냐고. 근데 그거 없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뽑아왔잖아요. 다시. 참, 그래서 은행에서 서류를 막 한 몇십 장 써요. 예, 이거 뭐 사인하고 뭐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신탁 등기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얼마가 되냐? 80% 된다? 그리고 이자율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이자율을 지금 4.3%로 제가 받았어요. 4.3%. 근데 거기에 그 농협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그쪽이 관할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 조합원이 되면 0.2%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1%가 되는데 저는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한 달에 35만 원씩 매달 쓰면 0.2%가 또 감면된다는 거야. 그래서 3.2% 카드를 만들겠냐?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쓰기가 우리 다른 카드도 막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 아낄 수 있으면 이제 3.9%로 되는데 저는 그냥 안 해가지고 4.3%로 그냥 받았고요. 그 받은 게 3년 거치하고 3년 후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몇 년? 30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 대출을 자서를 하고, 여러분들 신탁 대출이나 경락 대출 받으면 그 은행에서 자서하고 나서 내 통장을 만들어요. 그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 통장 만들어서 내가 통장 사인하고 비밀번호도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행에서 내 통장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지 않아요. 내 통장으로 대출금을 넣고, 넣어도 잔금 조금 남았잖아요. 그 잔금을 거기다 넣으면 거기와서 연관된 그 법무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 돈을 찾고, 저하고 물론 통화가 되죠. 그 전에 그 돈을 찾고 법원에 갔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법원에 갔다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등기해줘라 라고 해 등기소에 촉탁을 넣고, 등기소에 촉탁으로 갔다가 등기소에서 진행이 되면 한 일주일 후에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로 가요. 왜? 법무사가 직접 대리해가지고 진행했으니까.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저한테 이제 등기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이 붙은 그 서류들이 저한테 오면은 이제 서류까지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자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신탁대출을 지금 어저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류 띄는 거하고 전체적인 일괄적인 상황들을 이제 말씀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어저께 현장을 가면서 막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바쁜 와중이라 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한번 이렇게 쭉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신탁 대출 받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